안녕하세요, 설원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베트남 국제 결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그럼 베트남 국제 결혼의 첫 번째 본질, 모험입니다. 모험. 베트남 결혼은 출발 당시부터 무조건 모험입니다. 신랑님이 아무리 똑똑해도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모험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가족이어도 똑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업체라는 길잡이를 찾는 것 뿐입니다. 현재 업체의 방식에는 화상으로 선택 후 연애하다가 출발, 전통적인 현지 맞선 후 속성 합방, 마지막으로 현지 맞선 후 연애를 하다가 합방,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업체는 서로 상대방의 방식을 까내리면서 자신들의 방식이 좋다고 말합니다. 특히 업체들은 기존의 현지 맞선 속성 합방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방식의 신선함과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방식에 장단점은 존재하며 절대적으로 신랑님들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서 더 좋고 나쁨도 다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전부 자기네의 방식이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다 같은 모험입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현지 맞선 속성 합방회 같은 경우는 하도 까여서 단점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장점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근데 진짜 머릿속을 한번 비우고 생각해 보세요. 1차 맞선에서 그 어느 것 하나 모험이 아닌 게 있는지요. 최근에 어떤 신랑님이 화상 후 연애를 하다가 출발하는 것은 좀 안전하지 않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물론 저희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첫 만남도 화상으로, 연애도 화상으로, 번역기를 사용하면서 신부님과 뭐까지 할 수 있을까요? 대신 단점도 존재하겠죠. 세팅된 현지 맞선은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만에 하나 잘못되면 급조된 현지 맞선만 가능하겠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이거 역시 모험이잖아요. 저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솔직히 전부 똑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희 업체의 기본 방식은 화상을 2번 진행하고 현지 맞선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상 후 연애를 선택하시면 신부와의 문제가 없을 시엔 당연히 현지 맞선은 없겠죠. 이렇듯 전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최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제가 발로 많이 뛰고 신랑님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 뿐입니다. 리스크는 어디에나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제가 첫 번째 화상 같은 경우의 최대 장점으로는 말이 안 통하는 여성분과 어색한 통역가의 대화에 연습적인 측면으로도 상당한 이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일이 많더라도 신랑님이 합방을 바로 할지 아니면 연애 후 할지도 개인의 자유라고 설명드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일이 참 많겠죠? 화상으로 연애를 하든 화상 후 연애를 하든 약혼 후 연애를 통해 합방을 늦게 하든 이 여성이 신부 검증에서 문제가 있으면 재추진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업체에서 현란하게 포커싱을 맞추는 신부 검증에서 하나로 귀결되는 결과입니다. 두 번째 본질, 재추진입니다. 1차적인 베트남 맞선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제가 신랑님들께 설명드립니다. 혹자는 제가 리스크가 있다는 말을 먼저 꺼냄으로 인해서 스스로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아니죠.
여기서 바로 두 번째 본질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추진이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이전 글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업체가 신부 검증을 앞다투어 홍보합니다. 신부 검증 100%라고 하면 무조건 사기입니다. 물론 100%는 불가능하지만 검증의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업체라면 쉬쉬하지 않을 것이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제추진이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업체는 제추진이라는 빠져나갈 구멍을 신부 검증이라는 곳으로 포커싱을 맞춰서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여성의 중대 거짓말, 중대 하자죠. 이런 경우는 제추진 비용이 0원인데요. 아마 정상적인 대부분의 업체가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신부 검증이라는 이쪽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을 뿐 신랑님의 단순 변심에 대해서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아마 이거 비용 추가하지 않는 업체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도 신랑님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손해나면서까지 중매를 하는 업체는 없을 것입니다. 신부 하자와는 전혀 다른 궤도를 갑니다. 소송 같은 경우에 걸리거나 신고를 당할 경우 영업정지를 맞는 경우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체는 그 손해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추진 비용이 0원으로 하는 거겠지만 신랑님이 선택한 경우는 다릅니다. 만약 계약 시에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무조건 의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핵심을 파악하셨나요? 위에서 말했듯이 1차적으로 모든 업체에서 모험으로 만난 여성인데 그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게 되면 제추진 비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업체의 잘못은 아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본질을 너무 그럴듯하게 포장 또는 감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돈 들어가는 거 강조해서 좋아할 사람 없으니까요. 따라서 신랑님들은 신부 검증이라는 단어에 현혹되어 결국에 가서는 돈과 정에 묶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도 나오게 되며 업체는 신랑님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제추진을 권하는 경우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업체에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손해는 없어야 신랑님들께 자신있게 신부의 문제점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의 업체가 제추진비는 최소로 잡기 때문에 너무 싼 업체나 무리하게 일정을 잡는 업체라면 제추진을 할수록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부 문제에 대해 쉬쉬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또 몇몇 신랑님들은 머리를 좀 굴려서 신부님을 생트집 잡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또한 신랑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본질만 생각해도 국제결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일을 하느냐면 마음적으로는 대부분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아주 뿌듯하고요. 저희 신랑님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고가 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예민하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신랑님들은 국제 결혼의 본질을 정확히 아시고 모험을 떠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네 인생에서 공무원 빼고 모험이 아닌 게 어딨냐라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젊은 나이에 공무원 공부를 하겠다고 선택한 것도 리스크가 있었던 모험입니다. 모험이 없다면 아무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국제결혼의 장점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가족을 만든다는 것은 충분히 모험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결혼은 중매입니다. 즉, 국제결혼의 본질과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업체 선정 이전에 자신의 마음을 한 번 더 돌아보시는 결심을 굳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담이지만 솔직히
국제결혼 걱정하시는 대부분의 우리 남자분들, 한국 여자 만나서 1년 사귄다고 가정하면 여자가 대놓고 속이면 오히려 언어가 통하면서 더 완벽히 속으실 거잖아요.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다라고 안 했습니다. 저의 역할은 끊임없이 의심하며 최선을 다해 확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저의 말들이 신랑님들의 중심을 잡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자신 있게 국제 결혼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다루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정보도 드리는 한편 저를 드러냄으로써 질이 안 좋은 신랑님들을 검증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적인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윈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